Hush, little baby, don't say a word. Mama's gonna buy you a mockingbird. And if that mocking... 일단은 뭐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던 게 아시아 쿼터 제도죠. 아시아 쿼터 제도가 기사에도 났었잖아요. 사실은 도입된다, 도입 논의 중이다. 정확히 얘기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먼저 얘기했던 외국인 선수 제도였고, 외국인 선수 제도가 2000년 여름, 2001년 겨울 리그에는 중국 선수들 내려왔었고, 2000년 여름 리그부터 2007년 겨울 리그까지 11시즌 동안은 자유계약으로 이제 미국 선수들이 왔었고, 그리고 2012, 13 시즌부터 2019, 20 시즌까지는 드래프트로 왔었고, 그러다가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없어졌던 게 젊은 선수들에게 기회를 더 주면서 저변 확보를 하고 어린 선수들의 성장을 도모해서 국제 경쟁력을 키우겠다라는 목적으로 이거를 없앴는데, 지금 뭐 그거에 비해서 경기 퀄리티가 너무 떨어지면서 좀 문제들이 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 선수 제도를 부활시킬 것이냐 뭐 이런 고민 속에 아시아 쿼터 제도, 결국 궁극적으로는 외국인 선수 제도의 한 방편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외국인 이 선수 제도 부활보다는 지금 아시아 쿼터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고, 이 아시아 쿼터제라는 게 그냥 뭐 그냥 아시아 아무데나 데려오는 게면 되는 게 아니라 각 리그 연맹과 각 국가 연맹과 이게 그 서로 공조를 해가지고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일본 W 리그에서만 서로 이제 진행할 수 있는 약간 좀 그런 부분들을 모색할 수 있다. 지금 그런 얘기였는데. 네. 일단은 아시아 쿼터 제도가 그때 논의 배경을 사실 좀 중요한데, 그 배경이, 목적이. 아시아 쿼터 제도를 왜 도입하냐. 그쵸. 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할 거면은 저는 그 목표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보는 게, 상품의 질을 놓쳐야 됩니다. 같이 높이는 게 좋다. 왜냐면은 어쨌든 간에 물론 이제 연홍 팬들 중에서는 국내 선수들끼리의 경쟁을 더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굳이 외국 선수가 와서 국내 선수 자리만 뺏는 것보다 국내 선수끼리 일단은 아웅다웅 하면서 키워가고 선수 형성되는 게 좋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게 있어요. 플레이도 정말 선수들도 다양하게 볼 수 있어 좋고. 근데 미디어 측면이라든지 상품을 봤을 때는 그러면 국내 선수들끼리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고 시청률이 올랐고 언론 보도가 늘어났고 그런 게 있었냐. 사실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은 없거든요. 미디어 쪽에서 기록적인 면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여자농구라는 한 상품에 좀 더 다양성을 부여하자라는 측면이면은 쿼터 제도가 괜찮지 않겠냐라고 생각했었고, 그래서 어쨌든 일본, 필리핀, 뭐 가용할 수 있는 곳이 일본, 필리핀, 중국, 대만, 호주. 인도, 호주 이런 나라가 있는데, WKBL과 직접적으로 좀 교류가 있었던 곳은 어쨌든 일본이었고, 예전에 호주가 인도네시아에서 서머리그 참가했었고, 그렇죠. 호주가 이번에 참가했었지만 인도네시아나 호주는 아직 일회성이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교류가 한 번씩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시아 쿼터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일본이 협조를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까지 진척이 된 상황에서 이제 아시아 쿼터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논의가 TF팀이 있었고 국장회의가 있었죠. 근데 어느 정도 되다가 약간 지금 답보호 상태를 알고 있어요. 왜냐면은 뭐 일본 선수가 오는 것도 좋고 어떤 식으로 좋은데 연봉도 한 10만 불 정도? 10만 불 정도면은 일본 프로 선수들이 일단 계약금이라는 걸 받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월급 상태로 받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월급을 합쳤을 때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10만 불에 1억 정도. 네, 주전급 선수들한테는 매력적인 카드다. 어느 정도 성과까지 데리고 올 수 있겠냐 하면은 분명히 일본 팀의 주전 선수 정도는 영입할 수 있다. 라는 것까지 나왔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첫 번째가 셀러리 캡 안에 둘 것이냐, 밖에 둘 것이냐. 그러면 셀러리 캡 안에 둔다면은 사실은 이 선수가 옴으로써 국내 선수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3명 정도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남자 농구도 그렇고 여자 농구도 그렇고 보통 연봉 4천 정도 되는 선수 1명을 1년에 케어를 하면은 1억 5천 정도까지 맥시멈 들어요. 부상까지 당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그걸 감당하려면 통역까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예산까지 생각해 본다면 선수 한 명 키우기 위해서 국내 선수가 나가야 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1억짜리 선수를 데려온다고 1억짜리 선수를 내보내지는 않죠. 1억짜리 선수 들어오면은 네. 3천만 원, 4천만 원짜리 선수 몇 명을 내보내는 선택을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취지가 안 좋지 않냐.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거는 다 같이 살자고 하는 건데 이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건 안 된다라는 게, 그럼 샐러리 캡을 늘리냐? 그거에 대한 것도 아직 명확하게 나오지가 않았죠. 두 번째, 샐러리 캡 밖으로 두자. 그러면 약간은 좀 유동성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문제는 구단의 운영비가 그만큼 부담이 늘게 되는 건데 뭐 이런 생각하실 수 있죠. 은행 대기업 아니냐? 늘리는 거 쉽지 않아 하지만 어쨌든 6개 회사가 각각의 그 명분을 마련하고 결제를 받고 예산을 늘린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예전처럼 쉬운 절차는 아니라는 거죠. 사실 스포츠에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뭐 기업이라든가 사실 스포츠 기업에서도 그 부분이 지금 국내에는 좀 위축되고 있는 분위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매년 영업을 위해서 11월부터 굉장히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 문체부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회사들 찾아보고 있으면은 스포츠 관련 예산이 다 삭감됐어요. 전체적으로 15% 많게는. 그럼 15%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엄청 큰 돈이거든요. 그렇죠. 이거 인해서 사업을 하나 못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용병 데리고 올 거니까 늘려줘 그러면은 오 좋아 그러면서 늘려줄 기업이 몇 개나 되겠냐는 거죠. 전체적으로 일단은 그리고 은행 기업들이 돈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네, 뭐 그렇다고 여기가 지금 여기에 뭐 한 5억 10억 늘려줄 돈도 없으면서 어떻게 은행업을 하냐. 아니 그 정도 능력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아무리 기업이 크더라도 1억이든 심지어 1억이 아니라 1,000만 원이라도 그거를 써야 되는 확실한 명분과 목적성이 다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명분으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정립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과정 그리고 드래프트냐 자유계약이냐 사실 자유계약이면 선택의 폭이 넓어지죠. 네네. 스카우트 능력이 있는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또 잘 찾아올 수 있을 것이고 근데 또 반대로 그런 얘기 있죠. KB조차도 사실은 직원이 넉넉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 FA도 그렇고 하다못해 행사 기획까지도 같이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 직원 몇 명 안 되는 직원들이 이 스카우트까지 가서 한다? 이게 애매해질 수가 있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또 에이전트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특정 에이전트한테 물리게 되면은 또 이게 또 그나물의 그 밥이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게 정책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약간 이런 부분이 드래프트냐 FA냐. 드래프트가 되면 사실 좀 어려운 게 우리랑 시즌이 정확하게 겹쳐요. 그러니까 만약에 서재에 뽑힌 선수 다친다. 못 데리고 오는 거죠. 이게서 제가 얘기했던 거는 그러면은 일본 팀 말고 일본인이면 어떠냐. 여권에 일본인이라고 찍혀있는 사람들. 그러면은 귀한 선수도 되는데 오코에라든지 누구였죠? 옛날에 마울리. 이런 친구들은 스페인에 뛰고 있고 호주에 뛰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선수들 같은 경우는 연봉 1억이면은 충분히 연봉도 아니죠. 9개월에 1억, 10개월에 1억이면은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도 있고. 그러면은 굳이 드래프트 안 하고 FA로 해가지고 찍어놨다가 데리고 와도 되는 거고 나중에라도 뭐 이런 식의 좀 좋은 생각이 있지 않을까. 또 NCAA라든지 다른 나라에 뛰고 있는 일본인도 있고 또 영역 확대한다면 필리핀의 아니맘이라든지 이런 빅맨들도 있고 물론 연봉이 비쌉니다. 네. 또 듀크 대학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에도 아시아권 가드들이 한국인 빼고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역을 확대한다면 될 것 같고 그런 것들 좀 논의가 아직 정확하게 안 됐어요. 하다가 약간 의견도 대립도 있고 또 각자의 회사 차정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또 단장님들의 생각도 다르고 감독님들의 생각이 다릅니다. 이건 다 다르더라고 보니까 놀랄 정도로. 그래서 이거 일치 과정이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그때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면은 7곡쯤은 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시 이제 회차? 와보니까 야 박진호 어디 갔어? 걔 아까 오지 않았어? 없어. 야 다시 구일역 가. 회차 중입니다. 나 태우러? 네. 아유 그놈의 저 성가시게 그러면서 이제 니가 이까지 만남의 장소까지 오면 안 돼?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보통 지금 예로는 날 들었지만 하는 짓은 본인인데요. 일로 와주면 안 돼요? 네. 거기까지 걸었는데 오래 걸려요. 그리고 이렇게 가까운지 몰랐지. 뭐 이런 얘기하고. 근데 일단은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총재님이 임기가 끝나잖아요. 좀 있으면은. 그쵸. 연임이 6월, 되시느냐 7월? 네, 그 연임 여부도 중요한 게 예를 들어 또 새로운 총재가 왔는데 아닌데 난 이거 좋은데 하자. 그러면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약간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로 좀 복합적이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리지 않을까 신중히 봐야 되고 또 아시아 쿼터 이후로 어차피 또 아시아 쿼터 자체가 외국인 제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제도가 언제쯤까지 연명이 돼가지고 언제쯤 외국 선수 데리고 올 것이냐 이것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옛날처럼 미국 선수를 쉽게 데리고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 대학농구 보시면은 이 선수들 개인 스폰이 가능해졌어요. 미국 대학농구가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돈이 아쉬워서 이 시장 저 시장 기웃거리던 시대가 지난 거죠. 특히나 이제 WNBA 선수들 같은 경우 잘 버는 선수들도 엄청나게 많이 벌게 되고 점점 늘리고 있죠 지금. 정책적으로 되게 키우고 있어요. 네. 시청률도 잘 나오고 있고 그래서 옛날처럼 막 타미카 캐칭은 꿈도 못 꾸고요. 로렌 잭슨 이런 건 꿈이고 그 아래급 선수들조차도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약간 좀 잘 봐야 되지 않나. 근데 중요한 거는 국내 선수들만으로 자생할 수 있는 리그가 많지가 않아요. 일본 같은 경우도 외국 선수가 없긴 하지만 귀하 선수가 많고 그렇죠. 또 점차적으로 일본은 좀 있다가 이제 리그를 1부, 2부로 분류한다고 하는데 여자농구가 그럴 경우 용병을 데리고 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런 시대의 흐름에 우리도 결국엔 맞춰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 프로스포츠라는 게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는 조건에서 최상의 전력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외국인 선수를 못 오게 해서 제한을 한다는 거는 결국 전력 구축을 막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취지는 맞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제한하는 어떤 특별한 그 사유가 그 목적성이 부합하는 게 있으면은 그거는 밀고 갈 수 있는 건데 그래가지고 지난번에도 이제 외국인 선수 제도가 없어질 때 충분히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있었던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이나 이런 데서 자생하는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그때 우리나라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WKBL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이제 뭐 어린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고 성장의 기회를 주는 건 맞는데 그로 인해서 국제 경쟁력을 상승시킨다? 사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전 차라리 그럴 경우에는 일단 두 가지인데 첫 번째 퓨처스 리그를 좀 확대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오프닝 경기나 뭐 그런 거 빼놔서 조금 더 기간 늘리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존스컵을 아예 그런 쪽으로 밀어붙이는 거죠. 영관들의 대회로. 여기에 미래의 대표팀 선수라든지 청소년 대표팀 U19 선수라든지 뭐 키아나처럼 귀화를 기다리는 선수라든지 이게 대한민국 대표팀으로 나갈 필요가 없어요. 존스컵은. 보면 미국 팀 같은 경우는 항상 연합팀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에이전트 팀이 나올 때도 있고 그래서 WKBL 뭐 영건들 혹은 뭐 박진호 영스타들 뭐 그런 식으로 나갔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가가지고 대회를 치르게 하는 것도 어쨌든 실적도 쌓고 또 선수들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으로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젊은 선수들이 좀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키우고 동시에 이것도 키워야 된다. 또 필요하다면은 30경기도 줄여야 된다. 늘리는 대신에 좀 선수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그러면 어쩔까 생각했어요. 왜 또 국가대표 경쟁력 부분에서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게 뭐 이거는 뭐 이게 맞아 이건 확실해 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우리나라가 언젠가부터라고 얘기는 그렇지만 국제대회에서 첫 경기가 참 꼬여요. 늘 얘기하는 게 외국 선수들에 대한 낯가림이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팀마다 혼혈 선수, 귀화 선수가 있어요. 외국인 선수는 없지만. 그리고 일본이 아시아 정상 그리고 세계 레벨급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국가대표를 소집하고 계속 그러면서 이 선수들을 데리고 호주, 유럽, 미국으로 정말 수없이 원정을 다녔어요. 그러면서 일본 선수들은 더 이상 외국인 선수들, 그 흑인 선수들, 백인 선수들 누구를 만나도 일단 긴장하거나 낯가림은 없다라고 이런 걸 만들었는데 우리나라는 그쪽 유럽권, 그러니까 서양권이 아니라도 일단 외국 선수들과 만나면은 첫 경기는 낯가림이 좀 심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런 게 문제고 예전에 지금은 모르겠지만 10년 전쯤에 제가 한참 이제 필드에서 취재를 다닐 때 청소년 대표팀에서 제가 제일 듣기 싫었던 말이 그런 거예요. 이제 경험 부족인데 조별 예선을 치르잖아요. 피바 청소년 대회는 그거 아시죠? 순위 결정전 다 주는 거. 네, 그렇죠. 13, 14위전까지 해주고. 그러니까 조별 예선은 건너뛰는 거예요. 어차피 강팀들하고 몰려 있으니까 그냥 해. 안 다치지만 하면 돼. 네. 그리고 나서 순위 결정전을 노리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대회 참가 목적이 좀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동기부여 떨어지고. 우린 13위 하러 갈 거야.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사실 기본적인 그 배경이 실력 차도 실력 차지만 경험 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아쉬운데 좀 먼저 가서 청소년 대표팀도 요즘엔 친선대회 많이 나가요. 연습 경기도 많이 하고. 근데 우리는 뭐야 아직까지도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약간 좀 아쉽고 또 전력상에서도 그렇고 정보도 부족해요. 이게 10대 때 나이 선수들이 제일 빨리 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적인 남자 농구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그 U19 이번에 월드컵 때 제가 작년에 이제 이번에 우리나라 헝가리랑 같은 조였는데 저는 우리나라 대표팀이 헝가리 정도는 잡겠지 않겠냐 했는데 그때가 재작년 경기 영상이에요. U18 헝가리 영상 보고 야 쟤네는 잡겠다 했는데 얘네가 1년 사이에 정말 다른 팀이 된 거예요. 애들이 실력, 길이, 전술, 성장기니까 다 달라졌어.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했던 것보다 완전히 밀린 거죠. 우리는 그때 그대로였는데 오히려 부상자가 생겨서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청소년기의 성장세가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매년 이어 바이 이어로 계속 전략을 분석해줘야 되는데 그럼 그런 역할을 누가 할 것이냐. 그런 것들은 사실 WKBL과 협회가 하나의 공조기구를 만들어서 예산은 뭐 WKBL이 되든지 해가지고 은퇴한 여자 선수들 놔둬서 뭐 할 거예요.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강사로. 그런 선수들 계속 키워가지고 가야 되지 않나 싶고, 저는 누군가는 이제 저한테 이제 유소년 정말 못 키운다라고 하지만 WKBL의 유소년 교육 프로그램 보시면요, 이게 KBL보다 훨씬 나아요. 예를 들어서 저번에 W 유소년 캠프 열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김은혜, 양지희, 최윤아, 강영숙 네 분이 참가하셨는데 이때 교육 프로그램 영상 보시면은 정말 잘 만들었어요. 리바운드. 이거는 제가 그런 말도 했어요.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널리 퍼뜨려야 된다. 리바운드 교육 자체가
일반 기성 지도자들이 했던 것보다 좀 더 디테일하고 어쨌든 이분들은 사실 리바운드 대마왕이라 불리는 위성호 감독을 거쳤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더 수비 스텝도 그렇고 더 노련하게 잘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한테 전파가 되고 그러는데 WKB에 그런 것들은 좀 잘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도 많이 늘리고 또 선수들도 저는 WKB 1, 2년 차들 스킬 트레이닝 보내지 말고 그냥 그런 캠프에 활동을 모여가지고 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뭐 1년 차 해봤자 몇 명 안 되잖아요. 또 감춰놓은 전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이 선수들만을 위한 캠프를 열어가지고 오히려 좀 외국 지도자를 모신다든지 해서 좀 경험을 쌓게 하는 게 어떤가. 존스컵에도 내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그런 식으로 좀 이원화시켜서 성장을 시켜야지만 여자농구의 미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시아 쿼터제로 시작을 해가지고 얘기를 지금 하면서 유소녀까지 지금 왔는데 일단은 뭐 결국은 뭐 사실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어떤 일을 결정되는 거에 따라서 아 왜 저렇게 퇴행하냐, 아 왜 제 갈 길을 못 찾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사실 100% 맞는 길은 없어요. 네, 분명히 장단점이 존재하는 거고 사실 일하기 싫고 귀찮고 아우 짜증나고 돈 쓰기 싫으니까 대충 이 정도로 타협하자라고 해서 제도를 바꾸고자 하는 연맹은 아닙니다. 사실 그런 구단도 아니고 더 나은 방법을 찾는 거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구단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거를 그냥 대승적으로 우리가 손해보면서 할게라고 할 수는 없으니 이해관계가 있죠. 네, 강팀대로 그런 부분들의 서로 간의 그 이해득실은 생길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국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다 발전이에요. 그리고 그 회의가 이제 제가 처음으로 이제 얘기 들었던 게 1월 달이었는데 바로 결정하는 것도 우스워 사실은. 아 그렇죠. 갈등 없이 이렇게 딱 와 하자고 딱 한 것도 되게 웃긴 거고. 왜냐면 그럴 거였으면 지금까지 왜 안 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볼 때도 치고받고 헐뜯고 싸우고 물고 뜯고 그러면서 장기간으로 회의 거쳐가지고 정답을 찾는 게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안덕수 위원도 그런 쪽에서 의견을 좀 많이 내신 걸로 들었고 저는 충분히 또 많은 사람들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결정돼야 되지 않나. 이게 또 생각해야 되는 게 아시아 쿼터를 만약에 W리그랑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마냥 데리고 먹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어쨌든 간에 선수의 자격 조건을 FA까지 되는 시점까지 묶어놓고 있는데 일본은 1년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은 매년 그냥 다 빼올 수 있는 건데 지금 제가 들은 얘기로는 일본 구단들이 그러니까 선수들은 아까 뭐 연봉이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전급 선수들이 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내 연봉이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나는 한국에서 뛰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일본의 A급 선수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그건 문제가 안 되는데 오히려 구단들이 이거 불공평한데? 우린 이 이상 못 내보내 라고 묶어버리면은 그러니까 일본의 의지도 중요한 게 예전에 중국 같은 경우가 그랬죠. 옛날 초창기에 그쵸. 중국 용병을 데리고 왔는데 그때는 사실 첫난이 아기 때 첫난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시춘메이 아무나 좀 안 내보내려고 하고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일본이 그렇게 좀 꼬라지를 부리기 시작하면은 약간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렇죠. 제가 듣기로는 일본에서는 오히려 오케이 한 게 각 팀의 6번째, 7번째 선수들 그 선수들의 출전 기회가 없으니 그 선수들한테 그 한국으로의 기회를 주려고 한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거는 아시아 쿼터는 이적인데 마치 임대처럼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생각을 해야 될 게 우리도 보내야 돼요. 우리도 W리그는 당장은 생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예가 될 수 있죠. 오케이라고 해놓고 아무도 안 데려오고 있었는데 박지수가 FA가 됐어. 그럼 박지수에 대해서 일본이 돈을 많이 안 주긴 하지만 계약금과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도카시키 복귀할 때 계약금까지 포함해서는 거의 10억 가까이 비용이 들었어요. 그럼 박지수 선수한테 그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한국의 어떤 팀도 거기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조건에서 박지수 선수가 아니 난 그거 안 받고 한국에 있을게요라고 하는 것도 좀 웃겨요. 근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 박지수를 데리고 있는 KB 입장에서는 차라리 딴 팀을 가면 보상 선수라도 받을 수 있는데 일본으로 가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제도의 보완이 여러 가지로 필요할 거예요. 이게 일단 박지수 선수가 되게 극단적인 얘기 때문에 일단 얘기를 한 건데 그게 아니더라도 뭐 각 팀에 뭐 몇 년 후에 박지현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후에 이해란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왜냐면 그런 선수들은 분명히 일본에서 볼 때도 매력적인 선수들이거든요 지금. 그리고 뭐 강희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Hush, little baby, don't say a word. Mama's gonna buy you a mockingbird.
그러니까 앉은 키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게. 의자 높이 때문에 그래요. 그래요? 예. 네. 키는 내가 큰데 앉은 키가 당신이 더 크면은. 예전에 하승진 선수랑 같이 앉았는데 앉은 키가 비슷해가지고 내가 좀 자괴감에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 오늘도 자괴감이었어? 그런 거 아니에요.